진공 중의 도체계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위계수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전위계수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도체계의 전위계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R날이 RS보다 1이 1,2보다는 컸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맞잖아요. 그리고 얘는 0보다 컸죠. 1, 1이나 2, 2는 0보다 컸죠. 전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1, 2도 0보다 컸죠. 1, 2도 0보다 컸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컸고 0보다 컸죠. 그러니까 이거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것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1, 2하고 2하는 같았죠? 1, 2하고 2하는 같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도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B인 도체가 있다. 그리고 그 A와 B 사이의 거리가 Rm 떨어져 있다. Rm 떨어져 있다. 그랬을 때 요 V1에 대한 여기 Q쿨롬 있고 여기가 Q쿨롬이 있어요. 여기 2가 있고 1이 있다면 V1에 대한 전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4파이 도체 1이니까 입실론제로 A분의 Q1이다.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4파이 입실론제로 R분의 Q2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1, 1의 값이고 요게 2, 2의 값이라면 R과 A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R이 A보다 클 거고 R이 B보다 크면 대소관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해 줘야 되겠죠. 정리가 되나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요 그림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전위계수에 대한 성질을 여러분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의 성질 충분히 가능하죠. 전위계수의 단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위계수에 대한 단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위계수 구할 때 전위를 구하는 거였죠. 전위 어떻게 계산했나요? 전위는 V는 이렇게 했었죠. P11 Q1 플러스 P12 Q2라고 했었죠. V1이고요. 도체가 두 개면 P21 Q1 플러스 P22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 전위계수의 단위는 보입니다. V는 C분의 Q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돼요. 즉 전위계수는 C분의 1의 Q의 관계가 되죠. C에 대한 역수의 관계예요. Q 이꼴 어떻게 되죠? 정전 용량의 전압을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전위계수는 요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위계수는 정전 용량, 이것의 역수입니다. 정전 용량의 역수예요. 그것이 전위계수의 단위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V는 C분의 Q니까 Q 이꼴 CV에 의한 식에 의해서 나온다 그랬죠? 요거 정전 용량의 역수다. 정전 용량은 우리는 파라드라고 하죠. 파라드라고 하죠. 정전 용량 C 파라드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F 파라드 그렇게 되죠. FARAD 파라드 FARAD. 근데 역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FARAD가 아니라 역수니까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면 다라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정전 용량의 역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라스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전 용량의 역수의 개념이다. 그래서 다라프 또는 엘라스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라스탄스 또는 다라프 이해하시겠죠? 정전 용량의 역수의 개념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위계수는 정전 용량의 역수다. 그러니까 정전 용량의 역수의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은 파라드의 역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위계수의 단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포위에 관한 문제죠. 문제를 잘 보세요. 2도체가 1도체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우리가 이 식을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만들어냈죠? 이렇게 A도체가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B도체가 있어서 반지름이 A가 되고 반지름이 B가 되고 그곳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었죠. 얼마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R메타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 그랬을 때 V1을 구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기억나야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의 Q1이잖아요. 자기 자신 거. 그 다음에 상대방 거는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 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2가 V1의 전위를 준다.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식이 이렇게 나와서 요 앞에 것이 P11의 개수, 요 뒤에 것이 P12의 개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2도체가 1도체에 포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2도체가 되고 요게 1도체가 된다.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포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둘러싸야 되겠죠? 이해되겠죠? 2도체가 있고 1도체. 원래는 여기가 1도체였는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2도체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B입니다. 문제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 반지름이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둘러싸는 거예요. 무슨 도체가 둘러싸요? 1도체가 둘러싸요. 1도체는 뭐가 되죠? 반지름이 A가 되겠죠? A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2도체가 되고 요건 1도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위를 생각해 보면 1도체하고 2도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결국은 A하고 R하고 같아졌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A하고 R하고 같아졌다. 뭐 이게 이제 1도체가 둘러쌌으니까. 그랬을 때의 전위 계수를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 전위 계수 어떻게 구해집니까? 원래 전위 계수는 이렇게 구하지 않았나요? 2도체라고 한다면 2도체는 V2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2도체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여기서 요걸로 보면 R분의 Q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 거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자기 자신 거 B분의 1의 Q2라고 해서 이 2도체에 대한 전위를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2도체의 전위를 구하게 될 때 여기를 보세요. 요게 B잖아요. 그렇죠? 요게 A잖아요. A. 근데 그 A가 뭐가 됐어요? R이 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간 거예요. 그럼 V1에 대한 개념은 또 어떻게 나오냐 한번 해보세요. V1은 4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1의 Q1 플러스 4파이 입실론 제로 이번에는 R분의 1의 Q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A가 R하고 똑같아졌잖아요. A가 R하고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게 A잖아요. 그럼 이게 R이 되거든요. A가 R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거하고 요게 R이 되면 요거하고 요것이 같아지네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같아지진 않죠. B는 여기 따로 있으니까 요거는 같아지지 않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A가 R이 됐기 때문에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것이 두 개가 같아지게 되면 두 식에 의해서 P11이 뭐와 같아져요? P12하고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는 또 뭐하고 똑같아요? 2, 1하고 같잖아요. 1, 2하고 2, 1은 결국 같은 이야기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1도체가 2도체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도체가 1도체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그러니까 1도체가 2도체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요? 1도체가 2도체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것은 요게 답이 되겠죠. 그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뭐가 같아지겠어요? 그렇죠. B하고 R하고 같아지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진다. 즉 2도체가 1도체를 감싸게 되면 이거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어지면 요거는 이제 2도체가 1도체를 감싸는 거고 얘는 1도체가 2도체를 감싸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싸는 관계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개의 도체가 있는데 플러스 Q 쿨럼과 마이너스 Q 쿨럼으로 대전되어 있을 때 정전 용량을 전위계수로 표시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 자, 두 개의 도체를 플러스 Q 쿨럼과 마이너스 Q 쿨럼으로 대전시켰을 때 정전 용량을 구해보라 라고 하면 우린 이것을 전위계수를 기본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전위계수에 대한 기본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이 바로 전위계수의 기본식이 돼요. 이거는 우리 4단자 정수를 이해할 때 알고 있는 식, 뭐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생각해도 돼요. 딱 보면 V1, V2가 되죠. 이것은 전위계수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Q1, Q2가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전위계수잖아요. 이해됩니까? 전위계수의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P11, P12, P21, P22에 대한 전위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여기에 주어진 Q가 하나는 플러스 Q 쿨럼, 하나는 마이너스 Q 쿨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주어진 Q가 두 개의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Q 쿨럼, 하나는 마이너스 Q 쿨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V1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P11의 Q1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P12의 Q1, Q2 뭐 이렇게 Q2 해야 되는데 이거 Q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Q로 두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다음 여기서 V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Q1, Q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P2 안에 Q 마이너스 뭐가 돼요? P22에 Q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Q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전이 차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이걸 해보는 거죠. V1 마이너스 V2를 해보는 거예요. 해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 빼기가 되고요. 요거는 빼기가 돼 있죠. 여기도 빼기가 되죠. 요거는 이제 빼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주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빼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공통이 되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두 개에 대한 차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계산하죠? V분의 Q라고 하는 거니까 V1-V2분의 Q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11 마이너스 12 12나 21이나 같죠? 플러스 뭐가 되죠? 22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분의 Q라고 하는 이런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요거에 보니까 여기 Q가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그래서 QQ 약분되어져서 나타나는 식이 바로 정전 용량이 되죠. 11 마이너스 2배의 12 플러스 22 분의 1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정전 용량 파라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위계수에 의해 가지고 정전 용량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정전 용량에 대한 기본식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이런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중 성질, 유도개수의 성질을 나타낸 건데 맞지 않은 것 찾아라. 용량개수와 유도개수의 성질을 나타냈는데 맞지 않은 것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요거는 RS하고 SR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자, 이 RR은 0보다 큰 거 맞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RR은 나머지 것들 더해준 거,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닌 건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아닌 건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답이 되는 거 알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정전 용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도 개수가 m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는 선으로 연결했어요. 가는 선으로 연결했어요. 여기서 가는 선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가는 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전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위가 뭘로 바뀌느냐? 등전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는 선으로 연결했을 때 전위를 같게 만들어 줬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정전 용량의 C1, C2 그 사이에 유도 개수가 M인 절연체가 있는데 그걸 가는 선으로 연결했어요. 정전 용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Q1이라는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Q11의 V1 플러스 Q12의 V2가 되는 거죠. Q2라는 값은 어떻게 돼요? Q21의 V1 플러스 Q22의 V2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나요? 그렇죠. 용량계수값 이해하고 유도계수값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가는 선으로 연결해서 등전이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는 선으로 연결해서 등전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뭐죠? V1하고 V2가 이것이 V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지금 주어지는 요 값이 V가 되는 거고 요 값이 V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각각 V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기량. 두 개의 이런 어떤 대전된 도체를 갖다가 서로 연결했을 때 연결한 전기량은 어떻게 될까? 그 전기량은 결국은 합이 되겠죠? 합이 되겠죠? 그렇죠. Q1 플러스 Q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V가 다 공통이 되어질 거고요. V가 다 공통이 될 거고요. 요때에 요걸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요걸 C1이라고 얘기했어요. 요걸 C2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가.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요걸 M이라고 얘기했죠. 요 사이에 있는 걸 M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렇죠? 문제가 그랬잖아요. C1, C2 그 사이에 M이라고 했죠. 그럼 요게 C1이고 요게 C2고 요 두 개가 M이 있다면 Q1 더하기 Q2를 했다는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가 되죠? C1, C2 두 배 M이 됐다. 그리고 이것은 뭐로 묶어줬다? V로 묶어냈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같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정전 용량에 해당되는 값이 곧 무엇이냐? 라고 보면 얘가 Q0가 되잖아요. 얘는 뭐야? C0V가 되는 거니까 결국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전 용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느다란 두 도선으로 연결했을 때에 그 두 절연된 도체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C1 더하기 C2 더하기 2배 M이다. 이렇게 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Q 이퀄 CV니까요. 전위가 같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식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기본식을 알고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정전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점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구도체죠.
구도체에 의한 정전 용량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배웠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전하 분포에 대한 전위와 전개 세기는 이미 다 배웠는데요. 그 배운 것들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그 구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A인 9입니다. 9. 9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정전 용량은 이거잖아요. 그죠? V분의 Q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구도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이 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의 세기를 구하고 전위를 구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앞절에서 이미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앞절에서 한 거 기억나야 돼요. 또 이렇게 전위도 구한 것이 기억나야 되죠. 이것까지는 지금 한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미 다 했거든요. 맞습니까? 당연히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전기의 세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위를 구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V분의 Q라고 했잖아요. V의 역수잖아요. Q에다가 V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역수거든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거든요. 그러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파라드라는 거죠. 얘가 바로 뭐죠? 정전 용량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처럼 반지름이 A인 구도체 정전 용량은? 하고 물어본다면 바로 답이 1번과 같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구도체에 대한 전위는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구도체에 대한 전개 세기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들이 처음 봤다면 앞에서 공부했던 건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렸으면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보세요. 예제입니다. 1 마이크로파라드의 정전 용량을 갖는 구의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반지름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반지름 A일 때의 구도체의 정전 용량은 방금 계산해 본 거와 같이 4파이 입실론 제로 A였거든요. A 값을 구하네요. 그럼 A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전 용량을 4파이 입실론 제로로 나눠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승이라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도 되겠지만은 잘 모른다면은 1 마이크로파라드잖아요. A는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파라드잖아요. 1 곱하기 마이크로니까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느냐? 9 곱하기 대략 근사적으로 9 곱하기 10의 3승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죠. 즉 킬로미터로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3승은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9kg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되는 진공 중의 유전율 값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동심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동심구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A 도체가 있고 여기 B 도체가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1도체라고 하면 이걸 1도체, 이걸 2도체라고 하면 2도체가 되는데 1도체에 Q쿨럼의 전환을 주고 2도체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Q쿨럼의 전환을 주느냐? 또는 1도체는 안 주고 2도체만 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존재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각각의 전위가 다르게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항상 조건은 잘 봐야 돼요. 1도체가 있다면 도체 A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도체에 플러스 Q를 줬습니다. 도체 B 2도체에는 마이너스 Q를 줬죠. 이렇게 1도체하고 2도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Q를 줬어요. 즉 플러스 Q쿨럼과 마이너스 Q쿨럼의 값을 주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전개 세기와 전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위 구할 수가 있겠나요?
이미 이 내용은 했었죠. 자, 이건 도체 외측이니까, 도체 외측은 당연히 뭐예요? 바깥이니까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0이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1도체 플러스 Q, 2도체 마이너스 Q니까 전기력선은 플러스 Q에서 마이너스 Q로 향하니까 플러스 Q에서 나온 숫자만큼 마이너스 Q에서 다 없어져 버리니까 도체 바깥에는, 2도체 바깥에는, B도체 외측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A와 B 사이를 보는 겁니다. A와 B 사이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전기력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개 세기가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위가 존재하게 되죠. 이해되죠?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앞에서 구한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위, A하고 B 사이의 전위를 구하게 되거든요. A 도체하고 B 도체 사이의 전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위를 구하죠. 그래서 이 전위 구한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건 다시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건 이미 앞절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 이미 앞에서 했거든요. 따라서 요걸 알면은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V의 역수의 Q잖아요. 그러니까 Q는 그대로 있고 V의 역수니까 역수를 곱해줘야죠. 이거의 역수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역수를 계산하기가 뭐 한다면 요거는 뭐예요? 4파이 입실은 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거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4파이 입실은 제로가 역수의 역수니까 요게 4파이 입실은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걸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b 마이너스 a분의 a b의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정전 용량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정전 용량이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것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미 앞에서 했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걸 알면 이제 예제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A가 큽니다. A가 커요. 이해되겠습니까? 어느 거 답이 될까요? 4파이 입실론 제로였죠? 4파이 입실론 제로였잖아요. 예, 전위가. 그러니까 2파이 입실론 제로나 8파이 16파이는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반지름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네요. 동심구네요. B가 크죠? B가 큽니다. B가 커요.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 정전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10cm니까 0.1이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cm니까 0.2가 되겠죠. 여기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것만 넣으면 되죠. 얼마 넣으면 돼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만 넣으면 되겠죠. 숫자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이거 그대로 계산기 누르면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러니까 답이 얼마냐? 22 피코파라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 이걸 구하려면 이런 조건이 주어진다면 전개 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해요? 전위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뭘 구하는 거죠?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순차적으로 이 한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 계산하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앞절에서 전개의 시기와 전위를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전위를 가지고 바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뭐 이것 다 따로 생각하면 그 다음엔 답이 없다는 거죠. 앞절에서 배운 것들을 잊어먹지 않고 잘 기억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 동심 구형 콘덴서입니다. 이게 동심 구형 콘덴서입니다.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이 콘덴서는 이런 개념이에요. 판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에 유전체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유전체예요. 절연체가 채워지고 한쪽에는 플러스 Q가 충전되고 한쪽에는 마이너스 Q가 충전되는 거예요. Q가 어떻게 되죠? Q가 충전되는 거예요. 뭘 가했을 때에 전압을 가했을 때, 요 사이에 전위를 가했을 때에 충전되는 거예요. 충전되는 전기량은 전압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때의 전기량의 크기는 전기량의 크기 이거죠. 이거 전기량. 그거는 이 전기량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의 크기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해서 Q= 비례하는데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콘덴서라는 것은 플러스 Q가 충전이 되고 마이너스 Q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심구형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도체가 동심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콘덴서이기 때문에 플러스 Q가 충전이 되고 마이너스 Q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 1도체하고 2도체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정전 용량이 존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것이다? 유전체가 되는 거예요. 절연체. 여기가 절연체, 유전체. 그래서 플러스 Q 쿨롬하고 마이너스 Q 쿨롬하고 여기 전극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전위가 가해지는 거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심 구형 콘덴서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기다 뭘 준 거예요? 플러스 Q 쿨롬을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Q 쿨롬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기의 세기를 구하고 전위를 구해보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의 전위가 얼마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정전 용량을 구해보니 정전 용량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B-A에 4파이 입실론 제로 AB가 되는 거죠. BA든 AB든 순서 바뀌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동심 구형 콘덴서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러한 동심 구형 콘덴서 있죠?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을 각각 2배 했다는 얘기죠. 반지름을 각각 2배 했어요. 이랬을 때에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A도 반지름 2배, B도 반지름 2배 한 거죠. 2배 한 거죠.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만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 2는 남네요. 결국 2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배 하니까 몇 배 돼요? 2배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부분이 2배가 아니라 10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은 몇 배가 돼요? 답은 10배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심 도체 9의 정전 용량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동심 구형 콘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있다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동심 구형 콘덴서. 그래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 구형 콘덴서일 때 여기에 플러스 Q 쿨롬이 있고요. 요 바깥에 마이너스 Q 쿨롬이 있을 때 요 사이에 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어느 거예요?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동심구형 콘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동심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동심구를 공부한다면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자, 콘덴서 중에 대표적인 콘덴서인데요. 이 콘덴서는 판 두 개에 의해서 전기량을 축적하는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죠. 면전하죠. 면전하. 우리는 이 면전하에 의한 전기의 세기를 구하고 면전하에 대한 전위를 구하고 하는 것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면전하에 대한 이야기죠. 자, 면전하 밀도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할 거고요. 전속 밀도에 대한 얘기도 기억할 거고요. 이렇게 전위도 기억할 겁니다. 결국은 전위가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하시죠? 면전하 밀도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이해됩니까? 전기의 세기와 전위.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건 뭐예요? 전하 밀도기 때문에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요? 면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위를 생각해보면 전위 V는 전개 세기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거죠. 거기에 뭘 곱해줘요? 간격 D를 곱해준 거거든요. 간격 D를 곱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그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뭐예요? 면 전하 밀도기 때문에 전기량이 있거든요. 전기량. 그렇잖아요. 전기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량인데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시그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기량을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면적으로 나눠줘야지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면적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면적이 분의 1이니까 여기로 오는 거 알잖아요.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정전 용량.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정전 용량은 Q를 뭘로 나눠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V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Q는 그대로고 이거 역수죠. QD가 되는 거예요. QD.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입실론 제로 S가 되겠죠. 그러니까 QQ 약분돼서 없어지고 입실론 D분의 S라고 하는 이러한 정전 용량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다. 평행판 콘덴서 많이 써요. 평행판 콘덴서 판 면전하죠. 면전하. 즉 요거는 판이 있고 판이 있다면 판에 대한 간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판에 대한 면적이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면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전율이 있죠. 유전체니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정전 용량을 계산한다. 요게 이제 유전체고요. 공기라고 하면 이제 공기 콘덴서가 되겠죠. 이렇게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미 이 이야기는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역시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정전 용량을 구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변이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면적을 계산하겠죠.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50cm니까 0.5m가 한 변이니까 사각형이니까 0.5 곱하기 0.5가 뭐가 되는 거죠? 면적이 되는 겁니다. 간격이 5mm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메타가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을 때 진공 중에 유전율이 주어진다면 이때는 정전 용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된다고요? 입실론 D분의 S라고 했죠. 입실론은 진공 중에 유전율이 주어졌으니까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집어넣죠. 자, 거기에 간격 D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mm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죠? 0.5m, 0.5m 이렇게 하죠. 50cm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세요. 4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43 피코파라드라고 하는 이러한 정전 용량의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죠. 요거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식은 요거 대단히 많이 써먹습니다. 이 식 대단히 많이 써먹고요. 또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면 전하에 대한 전위, 이건 우리가 계산도 할 수가 있었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앞에서 배웠던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통 도체 앞에서 배웠나요? 원통 도체입니다. 근데 원통 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원통 도체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기 외부 도체가 있고 여기 내부 도체가 있고 그 사이에 여기에 이제 전기량이 축적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전기량이 축적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원통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통 도체. 이미 이 원통 도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전위도 구하고 또 전개세기도 구하고 하는 것을 이미 했습니다.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때 이제 콘덴서가 되어지려면 얘는 선전하죠. 도체니까 선전합니다. 그래서 내부 도체에는 플러스 람다의 선전하가 외부 도체에는 마이너스 람다의 선전하가 있다라고 해야 콘덴서가 되는 거죠. 전하가 축적이 되려면 이렇게 콘덴서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축 원통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플러스 람다와 마이너스 람다의 조건을 주고 콘덴서로 만들어 줬을 때 거기에 전하가 축적되는 정전 용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전하에 의한 전개세기는 여러분들 이미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요거 처음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전위 구한 거 기억하십니까? 전위 처음 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미 전위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정전 용량을 우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전 용량. 어렵지 않아요. 정전 용량은. 알잖아요. 정전 용량은 C는 어떻게 돼요? V분의 Q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선전하 밀도잖아요. 선전하 밀도. 그렇죠? 선전하 밀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Q에다가 선전하니까요. 어떻게 해줘요? L로 1m, 1m당 쿨롱이잖아요. 쿨롱 퍼 메타잖아요. 쿨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거리 L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쿨롱이 되려면.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돼요? 선전하 밀도에다가 거리 L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적용을 하면 지금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정전 용량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단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선전하 밀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파라드도 밀도로 표시했을 뿐이죠. 거리를 곱해주면 돼요. 거리를 곱해주면. 파라드가 되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Q가 들어가면 되죠. 밀도입니다. 여기도 선전하 밀도 1m당. 근데 1m당으로 표현하는 이유 무한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한 거리를 모르잖아요. 무한대 길이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1m당 값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문제를 보면 조건이 뭐냐면 무한한 동축 원통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한한 동축 원통 케이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한한 거기 때문에 정전 용량 파라드도 메타당 얼마냐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전하 밀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이 됩니다. 쿨롱 퍼 메타.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예의에 대한 것은 이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동축 원통 도체 사이의 단위 길이당의 정전 용량 이것을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내외 원통 도체 반지름이 각각 A, B인 동축 원통 콘덴서의 단위 길이당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로그 들어가는 거 알죠? 그러면 답이 이와 같이 되어지는 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도 친절하게 문제풀이를 해놨네요. 전개세기, 선전하에 대한 전개세기 알죠? 그리고 전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 단위 길이당. 이해됩니까? 선전한 밀도를 전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람다 여기 있어요. 요거 전개세기의 전위. 여기 AB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람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렇게만 남게 되겠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콘덴서인데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처럼 나란한 두 도선이 있다. 이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같은 굵기입니다. 그리고 D메타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평행한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이 얼마일까? 이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얘는 이제 콘덴서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람다, 하나는 마이너스 람다. 즉 여기에는 플러스 람다에 대한 선전하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에 대한 선전하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자, 요 도체 플러스 람다와 요 도체 마이너스 람다 사이에 요 부분의 전개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전개 세기. 전개 세기는 이 도체에 의한 전개와 이 도체에 의한 전개, 두 도체의 전개가 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선전하에 의한 전개는 이미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전하에 의한 전개는 이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단 이제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메타 떨어진 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야? 간격이 d라면 d-x가 될 테니까 x메타 떨어진 점에 대한 전개색이 이건 d-x에 대한 전개색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개색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 형태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방향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야기도 뭐 다 앞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에 대한 전개 세기를 구하면 요게 합이 되겠죠. 자, 합이 될 때에는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공통이냐? 람다가 공통이고 2파이 입실론 제로 a가 공통이니까 공통으로 묶어내면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전개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계산해보니 이와 같이 되어졌다면 전 위를 구하면 여기 공통 부분 끄집어내고 요거 x분의 1 남죠. d-x분의 1 남죠. 이거에 대한 전위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d-a 집어넣고 d-a 집어넣고 각각 계산해보면 전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선전하에 의한 전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전에 의한 전위가 이렇게 나온다면 정전 용량은 V분의 역시 선전하 밀도다 그래서 파라폰 메타로 계산하게 되죠. 자, 그 식이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 계산해서 정리하게 되면 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요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요것만 남게 되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적분해 보는 거예요. 적분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 자, 요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로그가 무슨 로그죠? 요 로그는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 자연 로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D-A하고 A하고의 관계에서 반지름은 작고 거리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D-A에서 A가 매우 작으니까 그냥 D로 놓을 수가 있어요. D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로그가 나온 요 로그를 이걸 이제 상용으로 바꿉니다. 자연 로그 ln을 상용 로그로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면 이 c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그에 여기에 a분의 d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10이 되죠. 자, 파이 입실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숫자로 나타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파라드 퍼 메타가 아니라 얘가 마이크로 파라드 퍼 메타로 나옵니다. 마이크로 파라드 퍼 메타. 이렇게 킬로메타 값으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변경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 어디서 배운 거죠?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그렇죠? 평행한 두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전력공학 시간에 배우는 얘를 뭐라 불러요? 작용, 정전, 용량 이렇게 전력공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거를 유도하는 식이 바로 요 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계산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곧 뭐죠? 요것을 유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요 식을 기억하는 게 바람직한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 기억해요? 전위를 기억해야 돼요. 전위차. 전위차를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요. 전위차를 알게 되면 그 전위차에 의한 정전 용량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기억해서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D-A에서 A가 이게 작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D-A나 D나 거의 같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따라서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공기 중에 반지름이 R인 매우 긴 평행 왕복 도체가 있다. 왕복이라고 했거든요. 왕복 도체라는 이야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매우 기는데 하나는 전선이 두 가닥이 가는 거죠.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이죠. 왕복하니까. 간격이 D메타만큼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반지름하고 간격 사이 거리는 뭐 매우 D가 크다, 간격이 크다라고 했죠. 반지름보다. 이럴 때에는 이게 가고 오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요? 플러스 람다가 되면 여기는 뭐죠? 마이너스 람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두 도체 사이에는 전기량이 축적이 되는데요. 이 도체 사이에는 전기량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콘덴서가 되는 거예요. 전기량이 축적되는데요. 그때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로그가 되고 A분의 간격 D가 되죠. 여기서는 반지름 R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R분의 간격 D가 되죠.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R로 바뀐 거죠. 요것뿐이에요.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요게 우린 뭐예요? 파라퍼 메타입니다. 파라퍼 메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식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오면 훨씬 더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반지름이 A고 선간이 D메타이다. 평행 도선 간의 정전 용량은 그러면 답은 뭐예요? 파이 입실론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겠네요. 파이 입실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D분, 로그 A분의 D 이렇게 가능하죠. 이러한 풀이를 보더라도 이런 풀이들이 어때요? 다 앞에서 했던 걸 증명하는 것들이 되겠죠. 결국은 증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송배전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대지 정전 용량, 작용 정전 용량 말고 일선의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말고 대지 정전 용량 구해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대지 정전 용량.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지 정전 용량을 구할 때는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이런 걸 전기 영상법이라고 그래요. 전기 영상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여기에 대지면이라면
요 사이에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뭐예요? 플러스 Q 쿨롬, 즉 플러스 쿨롬 퍼 메타 선전하죠. 선전하가 존재한다면 선전하 밀도입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뭐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깊이에 마이너스 선전하가 있다. 마이너스 선전하 밀도. 요것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하고 요것 사이, 이 도체 전체 사이에, 이 도체 전체 요 사이에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거죠. H가 2배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두 도선 사이에 대한 얘기하고 동일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대지 정전 용량에 영상 전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주는 거예요. 원래 거리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실제는 2분의 1이라는 거죠. 실제는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거리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실제 거리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원래는 얼마였어요? D가 2H였잖아요. D가 2H였잖아요. 그 H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요거 이제 뭐야? 2배가 되는 거죠. 실제 거리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2배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H가 뭐로 돼 있다? EH로 돼 있다는 거죠.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E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그걸 알면 대지 정전 용량을 구할 때는 2배가 된다는 걸 알면 얘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평행 두 도선간 사이의 정전 용량, 평행 두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 원래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게 대지면이면 선이 요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정전 용량을 구할 때는 원래는 여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산이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이너스 선전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플러스 선전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H가 되죠. 그럼 여기 H가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2H가 되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정전 용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는 여기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는 여기만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요 전체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2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거까지 더 해줘야 되니까 요걸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EH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플러스 람다와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전기 영상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전하가 존재하고요. 이해하시겠죠? 선전하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들은 어렵진 않죠. 이미 앞에서 했던 것을 알면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했던 것 다 잊어먹어 버리면 여기는 정전 용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